아무도 안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댓글도 몇 분 달아주시고 힘내서 2편 쓰러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은 그때까진 아직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노을이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이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 친구 집에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면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탁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가 밑에서 자꾸 쿵쿵거려 라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시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나서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요? 라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또 제 이름을 부르면서 팔을 잡으셨어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이렇게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발은 느껴지지 않았던 진동이 탁자랑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든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는 탁자 밑에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어요. 둥그런 나무 판자를 밑에 네모난 나무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탁자 밑에 8cm 정도 공간이 뚫려있는 그런 탁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서 탁자 밑을 슬쩍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에 보려고 엎드리셨는데 순간 시커먼 게 확 튀어나와 엄마를 덮치셨어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다가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 저를 챙겨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나와 거실 곳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없고 형체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봤냐고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제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다시 탁자 밑. 저는 지금 그 일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온 가족이 집 곳곳을 찾아다녀 봤지만 그 검은 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흐지부지 그 일이 끝나고 이틀 뒤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의 일이었어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입니다.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 그치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서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로 쓸 일이 없었던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던가 예전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한 켠에 조금 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기 좋은 방은 아니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 햇빛이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오빠랑 저랑은 잘 들어가지 않았죠.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를 보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을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 들었는지 뭐라고요? 라고 되물으셨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그 후 아무 말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너희 아빠 뭐라고 하시니? 라고 물었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제가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무슨 소리야? 여보! 여보! 하고 아빠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하고 아이 거참 그 방에 생전 안 들어가더니요? 하시면서 나오시더니 저희한텐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에 그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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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방 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아빠 저 아니에요! 아빠 빨리 나오세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이게 안에서 잠궜는지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정적이고요. 엄마는 그때서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다가서서 왜 우냐고 오빠를 달래면서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어요. 역시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엄마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여보! 여보! 하고 부르면서 문에 귀도 대보고 그러셨는데 이제 오빠는 옆에 앉아 엉엉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빠가 나오시더라고요. 아빠는 말없이 그냥 소파에 다가가 그대로 앉으셨어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가만히 앉아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방에 왜 들어가서 문을 잠궜던 거냐고 대답은 왜 안 하냐고 계속 질문하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제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도대체 뭐냐면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빠한테 화를 내시고 곧바로 오빠 보고는 뚝끝이라고 혼을 내셨어요. 그러자 오빠는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야 될 거라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고 하셨어요. 엄마도 탁자일도 있고 해서인지 그러자고 하셨고 가족이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는 오빠한테 혹시 아까 뭘 봤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혹시 뭘 들었는데? 라고 물었을 때 오빠가 말해준 걸 듣고 저희 가족은 전부 달리기 경주를 하듯 집에서 도망쳐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오빠가 말해준 이야기는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방에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웃으면서 아빠! 아빠! 이렇게 소리치거나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라고 소리쳤을 때 그걸 듣고 오빠는 아빠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귓속말로 쉿, 죽는다 라고 했대요.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저희 목소리가 아빠! 아빠! 얼른 와요! 아빠! 저희 여기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서 웃어댔다는 거.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후에 이야기를 들은 것으론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정말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이 없으시대요.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오빠가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서 뒤돌아서 나가려던 찰나에 오빠 목소리가 아빠! 하고 뒤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겨우겨우 방을 빠져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자꾸 아무도 없는 그 빈 방에서 저랑 오빠 소리가 들렸대요. 뭔가에 홀린 것 같아서 당장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방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셨대요.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셨답니다. 근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 갈 짓도 마땅치가 않고 지금 집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럴 수가 없으셨대요. 덕분에 그 뒤로 반년 넘게 저희 가족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